최근 20, 30대들이 김정은 사진이나 인공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는 숫자가 꽤 있습니다. 이 정부가 피땀나게 노력한 우리 선수들을 북한과 단일팀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만든 데 대해서도 불만이지만 그들의 20, 30대가 보는 공정성 기준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더 그들의 감정을 건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지난 7년간 노력해온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평창올림픽에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올림픽 개막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데 대한 무한 불만과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공기를 태우는 20, 30대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와 더불어 요새 벌레소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올림픽 단일팀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여러가지 상황 20, 30대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사건을 계기로 물론 그 20, 30대 그 벌레소년의 배경은 보니까 보수 쪽이 가까웠습니다. 색깔을 넘어서서 20, 30대의 그 노래를 만든 랩송을 만든 사람의 색깔을 넘어서서 20, 30대의 분노를 그대로 잘 드러냈다는 차원에서 노래가 나온 지 불과 3일 만에 23만 이상의 조회수가 누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인공기, 소위 말하는 한반도기를 인공기가 아니라 한반도기를 들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들어가기로 우리가 먼저 나섰어. 그리고 단일팀 만드는 것도 우리가 먼저 나섰어. 그리고 북한에 가서 전야제를 지내겠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마식령에 가서 공동훈련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데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커진 만큼 20, 30대의 분노가 엄청나게 커진 만큼 인공기를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인공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7일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에 성조기를 태우고 트럼프 얼굴이 그려진 간판이나 현수막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모독에 대한 죄목을 걸어 조사하라 하지 않으면서 인공기를 찢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태우거나 찢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고 경찰에게 색출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공기는 분명 우리의 적국의 국기입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보를 지키는, 군대와 함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이런 인공기 태운 사람을 색출하라고 하면서 성조기를 태우거나 태극기를 태운 사람에 대해서는 색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검찰개혁의 안에서 보면은 물론 한국의 검찰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권까지. 따라서 초동 1차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나설 수도 있다 라는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이 국정원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 국내에 뒷사람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뒷조사는 하게 하되 간첩 잡는 일을 경찰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보는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이때까지 경찰이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도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때까지 기무사와 국정원이 하던 일을 경찰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기무사도 이제 대공수사에 대해서는 대공조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 정보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와 훈련을 통해서 모아온 국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정보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보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이 정보를 주면 이 정보 출처에 대해서 반드시 아니라 필수적으로 경찰이 국정원에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혹은 때에 따라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기싸움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 사회적인 위상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위상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 정보를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고 인공기 태운 사람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찰에게 대공수사권을 주겠다는 이 정부의 검찰개혁의 모순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공기 태운 사람을 색출하고 성조기 태우거나 태극기 태운 사람을 색출하지 않는 그 멘탈리티를 갖도록 경찰을 indoctrination 사고 구조를 바꾸면서 경찰을 밀어주겠다라는 이 정부가 경찰에게 대공수사권을 줬을 때 경찰은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인공기 태운 사람을 잡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진짜 의도를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배경입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민간경찰, 민간사찰을 위한 자치경찰을, 민간사찰이라는 용어 안 맞습니다. 그건 취소하고 자치경찰을,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지방자치위원장의 권한하에 임명으로 자치경찰대대를 두겠다는 겁니다. 자,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가고 자치경찰권을 지방 분권화를 할 테니 지방 자치위원장이 그 권한을 갖도록 하면은 이 경찰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들 눈에는 국민도 민중도 없습니다. 오직 지방자치단체장 눈치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경찰이 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경찰에게 상당한 권한을 뺏긴 검찰이 팔짱 끼고 있을까요?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는 한 검찰도 업적을 내야 됩니다. 검사도 업적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에 대해서, 기소에 대해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쩌면 사사건건 경찰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는 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에 급급합니다. 경쟁적으로. 어떤 정권이든 정권 말기가 되면은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데가 검찰입니다. 모든 정보와 자료를, 비리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양분시켜 놓으면은 권력에 충성하는 쪽이 두 쪽이 되는 겁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쪽도 정확하게 충성을 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검찰에게 과중하게 치우쳐져 있는 권력의 어떤 부분, 역할의 어떤 부분을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나누어주는 진짜 숨은 그 뒤의 의도가 얼마나 국민의 안정과 정의 구현과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국민 모두가 갸우뚱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부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인공기 태운 사람을 색출하겠다는 경찰이 인공기 태운 사람을 색출해서 훈장을 받은 경찰이 그 훈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를 소홀하게 해야 되겠죠. 소홀하게 해야 되겠죠. 대공수사에 적극적이면 모순된 행위를 하니까요. 그러나 또 수사권을 주면은 그들은 그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의 정의 구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부는 여러 가지 이름에 의해서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기업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김상조 금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시장 바닥에 나가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돼, 당신네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설득하자. 김밥장사, 떡장사, 좌판을 깔고 있는 소상공인들 노골적으로 못마땅함을 표시합니다. 한편 기업에게는 그들을 버릇을 고쳐주겠다 하면서 또 대기업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많은 실직자를 직장을 주고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모가지를 비틀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법인세가 높아지니까 다 놀라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삼성 광주고 공장이 왜 미국으로 가는지 의아하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빤하게 보입니다. 삼성이 원래 내놓아야 될 2017년 기준의 법인세가 7조 원이 넘습니다. 그 7조 원이면은 아동기금, 기초연금,
최저임금,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 필요한 돈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내고도 그들의 수장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뭐가 적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공정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공기 태운 사람을 잡아내는 사람 훈장 주겠다 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또 그들에게 준다라는 이 모순적인 행위 하나만 봐도 이 정부의 적폐 기준, 이 정부의 개혁의 기준, 이 정부의 성장의 기준 다 모순적인 거란 것을 국민들이 지금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쪽을 가야만 옳은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황영기 금융협회 회장, 이문열 예술진흥재단 이사장 다 임기를 채우기 전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좀 비근한 표현을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 남아있으면, 그 임기를 채우고 있으면 그 전에 임명한 자도 임명된 사람도 면직된 사람도 다 적폐라는 이름하에 감방에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 황영기 금융협회 회장 같은 진짜 한국의 금융의 본질을 알고 혁명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금융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부각시켜오고 실제 파운데이션을 만든 사람도 자리를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적폐청산을 한다고 밀어붙일 때는 과연 검찰개혁으로 경찰에게 인공기 태운 사람 잡으라고 명령하고 동시에 대공수사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권한을 줬을 때 대한민국 경찰은 복지부동 응거주춤 눈치 보기에 머무는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와는 거리가 멀어지죠.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지금 많은 사회 구석구석의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제대로 안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상호 모순적인 가이드라인을 이 정부가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것. 경찰, 검찰 개혁의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도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공무원들한테 규제 만들어라 했다가, 직장 일자리 만들어라 했다가 뭘 어떻게 해요? 국민도 혼돈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공복도 혼돈하는, 갈등하는 그런 개혁은 이제 멈춰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